안녕하세요. 만화 웹툰 그리고 있는 이규찬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만화 그리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화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사이툴이라든지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클립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콘티나 스케치를 밑에 놓고 그 위에 레이어를 올려서 그걸 따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좀 편리한 방법으로 그런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배경과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가 있는데요. 보통은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를 흐리게 한 후에 그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선을 따시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져온 콘티나 스케치를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해서 흐리게 만들어서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에서 선을 땁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배경 콘티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 종이가 완전히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겠죠? 밑에 있는 콘티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보고 따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 흰색 종이를 불투명도를 10 정도 낮춰서 9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림들이 밑에 비쳐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살짝 흐리게. 그럼 여기다가 그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밑에 있는 좀 지저분한 스케치나 콘티를 깔끔하게 다시 그리는 거니까 다시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저는 가장 처음에 말풍선하고 칸을 먼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레이어 2를 만들게 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칸과 말풍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자세히 보시면 레이어 옆에 이렇게 눈 모양이 있어요. 여기 눈 모양을 이렇게 누르면 눈이 사라지면서 그 관련된 레이어가 화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럼 이걸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 배경의 콘티, 그 다음에 레이어 1의 하얀 종이, 투명도 90%, 그리고 레이어 2에는 칸과 말풍선을, 그리고 레이어 2 위에 레이어 3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 레이어 3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칸 말풍선과 레이어 3의 그림이 분리되겠죠? 그럼 그림 그릴 때 그림들이 말풍선 안으로 좀 삐져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쉽게 지워서 없앨 수 있고, 또 밑에 있는 칸과 말풍선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작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칸과 말풍선 레이어는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는 막대가 있거든요. 밑에. 그리고 좌우에도 화면을 움직이는 막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터치와 펜이 동시에 작동하다 보니까 이 막대에 손이 걸리면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막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키보드에서 F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모드로 화면 모드가 바뀌는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모드고요. 이거는 밑에 이제 바라든지 확대 축소가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윈도우의 메뉴 바도 사라져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F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화면의 모드를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 액정 타블렛 쓸 때는 키보드 없이 작업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뭐 또 타블렛 옆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들도 있고 여기다가 F를 지정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 여기 위에 보면 포토샵 메뉴들이 있는데요.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쭉 보면 화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화면 모드 여기 있죠? 그 화면 모드 보시면 옆에 표준 화면 모드, 이게 지금의 이제 화면 모드고요. 포토샵을 처음 설치했을 때. 자, 메뉴가 있는 전체 화면 모드. 자, 이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손의 터치에 그런 게 걸리지 않도록 좌우에 그 스크롤 하는 이런 메뉴들이 사라지고, 밑에 전체 화면 모드를 하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대신에 뭐 옆에 색상이나 레이어 이런 거 쓰려면 다시 모드를 표준 화면 모드나 메뉴 막대가 있는 전체 화면 모드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고, 이걸 설정하는 단축키가 F키입니다. F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화를 좀 그려봤는데요. 레이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맨 밑에는 콘티, 그 위에는 90%의 흰 종이, 그 위에는 칸과 말풍선, 그리고 그 위에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이제 뭐 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90% 흰 종이를,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흐린 게 보이잖아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눌러서 100%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더 이상 밑에 흰 종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색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통 페인트통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색깔을 찍어서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처럼 좀 단순한 그림들은 뭐 괜찮은데, 좀 복잡한 그림이나 세밀한 그림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색이 들어갑니다. 이 테두리에 검은 선을 먹어 들어가면서 픽셀이 깨지면서 색상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경계선들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죽게 되죠. 만약에 더 붓게 되면 선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방법은 많이는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레이어가 추가됐죠. 여기 이 레이어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레이어 4번이 이제 색깔 레이어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색칠을 할 때 파란색을 칠하게 되면 밑에 있는 검은 선이 이제 파란색에 아래에 묻혀가지고 가려지잖아요. 그쵸? 이게 가려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모드가 있어요. 자, 이 모드를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보이시나요? 자, 여기 레이어 4번을 바꿀 거예요. 레이어 4번이 지금 색깔을 칠하는 레이어거든요. 예, 레이어 4번에 여기 위에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거 이렇게 누르면 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네 번째에 보면 곱하기라고 있어요. 곱하기. 보이세요? 곱하기. 네. 이 곱하기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검은 먹선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여기다가 내가 초록색을 칠해도 밑에 있는 검은 선이 위로 올라와서 색칠이 아주 편안해지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선이 손상이 안 돼요. 원래 그렸던 선에 이런 테두리나 윤곽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깔끔하게 채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페인트통보다는. 그쵸? 저는 매주 만화를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아주 끊임없이 일정 시간을
이제 작업을 해요. 만약에 이제 목요일날 연재다 그러면 한 월요일 정도에 이미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화요일날 최종 수정 파일을 보내서 이제 목요일날 나가게 돼서 그 전주에 벌써 수요일쯤 되면 콘티를 짜고 목요일쯤 되면 칸과 말풍선을 그려서 이제 금요일쯤 되면 그림을 싹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색칠을 하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 글씨를 넣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그거를 시안을 보내주고 그렇게 요일마다 탁탁탁탁 이렇게 계속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타블렛이 좋은 도구죠.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렇게 일정하게 어딘가에 연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쓰지 않고 그냥 책상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별로 활용도가 없는 그런 도구가 되기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액정 타블렛을 이렇게 사시거나 구매하신다고 하면 저처럼 신문사나 또 인터넷 웹사이트에다 연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당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꾸준히 적은 양이라도 그림을 그려서 같은 요일에 비슷한 시간대에 업로드를 하는 뭐 이런 습관을 좀 가지면 만화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뭐 그림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리면 관련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약속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하겠어.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그럼 본인들도 피해가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또 그림이 좋고 해도 많이 기피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설 자리를 자연히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큼이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시간을 잘 쪼개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는 콘티 위에 이렇게 하얀 종이를 약간 투명하게 해서 올린 후에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정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정말 쉽고 되게 수월하고 관리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10년이 넘게 이런 방법으로 액정 타블렛 이용해서 그려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액정 타블렛을 가지고 계시거나 꼭 액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토샵, 또 사이툴, 클립 스튜디오 이런 거, 메디방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으로 레이어를 한번 구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영상 보셨죠? 만화라는 게 그렇게 막 쉽사리 그냥 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